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조우성 님인데 이분이 기업분쟁연구소 소장이자 23년차 변호사였어요. 이 조우성 님이 오랜 지인인 W사의 오 사장님이 법률 자문을 구하러 오신 거죠. 그건 뭐냐면 경쟁업체인 K사의 박 과장, 개발팀장으로 있는 박 과장을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한 거죠.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를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쟁점을 알아야 된대요. 첫 번째는 전직 회사에서 동종 업체로의 취업을 일정 기간 금지를 한대요. 거기에다 동의를 하는 서약서가 있냐 이걸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직한 회사에 전직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을 유추할 경우래요. 근데 이 사람은 박 과장을 영입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거기 K사에서 다양한 연구를 한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확보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내 회사의 이익을 취하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열한 방법인데, 그쵸? 근데 이 박 과장도 연봉을 협상을 하면서 막 그런 내용들을 내가 당신에게 풀어놓을 수 있다 이러면서 협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오 사장님에게 이 법률적인 쟁점은 쟁점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니까 조언을 했대요. 만약에 이 경쟁사의 주인재를 데려오는 것은 법적인 문제 이외에 도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암암리에 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상도덕이라는 거. 근데 그 상도덕이 예를 들어서 법적인 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그냥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의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동종 업계인데 너무 비열하고 악랄하지 않나요? 그쵸? 특히 이 사람 박 과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회사를 배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을 영입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을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차라리 새롭게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좀 성장하려는 사람을 그냥 아무것도 깨끗한 그런 사람을 나는 영입을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겠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오 사장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법적인 방어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살펴보니까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미리 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주요 아주 기밀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요 서약서를 꼭 받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박 과장이 K사에서 그 수행한 업무 내용들이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이거였대요. 근데 만약에 이 박 과장의 연구 실적이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K사로부터 법적인 공격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그리고 영업비밀을 유형화해서 보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내 관계자들의 접근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통제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차가 되게 까다롭죠.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비밀에 관한 관리가 소홀한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 나쁘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서로에게 피해를 보지 않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 K사가 박 과장에게 영업비밀 침해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거죠. 근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그런 어떤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의뢰를 했으니까 의뢰인에 맞춰서 이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승리를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W사와 박과장에게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시비를 걸면 협박이나 공갈로 맞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과장은 W사에 무사히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오 사장은 이 결과가 엄청나게 흡족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K사에서 이직해온 이 박 과장을 더 많은 훨씬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하게 신뢰를 주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오 사장님이 다시 다급히 막 찾아온 거야, 이 작가님을.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박 과장님이 W사의 다른 경제업체인 A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실험한, 연구한 실적이 유출이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 박 과장의 뜻은 뭐야? 내가 이익이 되면은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도덕성이 결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더 좋은 조건으로 한다면 이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했다면 뭐를 받아놨어야 됐을까?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 그리고 W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지 않은 거죠. 아까 K사처럼. 그냥 너무 신뢰해서 믿은 거야. 이 사람 끝까지 우리 회사에 뼈를 묻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뼈를 묻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신을 또 하지. 그래서 박 과장은 K사에서 W사로 이직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사전 교육이 되어진 셈이잖아요. 이번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리라는 걸 알고 아주 자신 있게 다른 경쟁사로 이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달콤한 제안에 감춰진 이기적인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언제든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요건이 어떻게든 충족이 되면 또 다른 배신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정말 불편하고 나랑 맞지 않는데 나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가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배우러 다니는데 내가 거기에서도 놓지 못하는 건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한테도 무언가 하나라도 이익이 되는 부분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다닌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아니면 모임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여기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또 배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열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한비자는 이 이기적인 본성을 깊이 통찰을 한 것을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설림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증종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칼을 잘 감정하기로 유명했대요. 그리고 위나라와 오나라가 있는데, 위나라는 가나라고 오나라는 아주 강대국이에요. 근데 위나라의 왕이 오나라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걸 알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나라 왕은 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제가 오나라에 가서 칼을 감정해주는 척하다가 칼을 뽑아 오나라 왕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근데 위나라 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너의 이익을 위해서일 것이다. 오나라는 강국이고 부유하지만 위나라는 약하고 가난하다. 그러므로 이익 때문에 차라리 오나라로 건너가 오나라 왕을 섬기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내가 만약 오나라로 간다면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오나라 왕을 위해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즉시 거절하고 증종자를 추방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위나라 왕은 가난하고 그런 약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지혜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종자의 사람됨을 깨뜨려 본 거잖아요. 파악을 해서 그의 부당한 제안을 거절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리더라면.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은 당연한 일이래요. 그것도 또 자연스러운 일이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그게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비난하기도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로 인해서 이익을 줄 수 있다,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 어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나한테 이익이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한참 했잖아요. 내 앞에서 누굴 막 욕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는 나를 그런 식으로 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하는 행동을 딱 보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사회가 조금만 이렇게 어긋나, 그러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나한테도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뒷담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나쁜 얘기도 그냥 삼키고 막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눈앞에 큰 이익이 판단력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독배가 될 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를 배신하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이 박과장의 이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그 오사장의 불찰과 단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짧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눈앞에 이 아주 그냥 짧은 거리를 그것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리더라면 길게 멀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거래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말라고 하죠. 한비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 마련인데 위험한 것은 더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드러내놓고 거래를 하려는 행동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는 직원 뻔뻔하게 그것도 그 직원이 리더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대요. 이를 역이용하면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조직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일수록 조건만 충족되면 다시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은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무서운 운명의 수레바퀴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딱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너무 쉽게 정을 주고 그 사람은 처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나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믿어버리고 너무 좋아했던 거야. 좋은 부분만 보고 처음에 친해질 때. 그러고 나서 점점 지나면서 그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는데 자기가 본 거랑 다르다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 이거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의 문제인 거죠. 자기가 처음에 그 모습만 보고 싶어서 봤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인데 그거를 못 견디니까 욕을 하는, 이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도 너무 좋을 것도 없고 너무 나쁠 것도 없고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쁠 것도 없고 사람을 딱 봤을 때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을 이해하는 그런 인간관계,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은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리치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좋은 말 모두 모아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도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